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몇 년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죠. 멋있는 배우들과 OST가 기억에 남는 드라마였는데요. 오늘은 다른 의미로 더 재미있는 비슷한 제목의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김비서실장이 왜 그럴까?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비서실장이자 대한민국의 제38대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의 발언과 활약들을 보면 뭐 드라마 저리 가라죠. 드라마보다 더 재밌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김대기의 어록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우리 여사가 뭘 잘못했냐? 지난 8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야당 국회의원들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질문 공세를 퍼부어요. 근데 김대기의 쉴드가 아주 눈물이 겹습니다. 강덕구 의원이 대통령 부부와 건진 법사가 아무 상관이 없냐라고 묻자 김대기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쉴드를 쳐요. 질문은 계속되죠. 대통령실이 대기업들의 건진법사를 주의하라고 당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자 김대기는 전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 언론에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인간이 전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민주당의 천준호 의원이 작년 말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했던 것을 언급하며 김건희의 최근 행보에 대한 지적을 하자 김대기가 주옥 같은 명언을 남깁니다. 우리 여사가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좀 말씀해달라.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김건희를 위해 영혼을 바친 수준이에요. 아니, 국민을 개 돼지로 하는 건지 국회를 개 돼지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김대기가 개돼지인 것 같아요. 김건희와 건진의 관계가 다 드러났고 건진이란 인간은 대통령이 어깨를 툭툭 치는 동영상까지 다 퍼졌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질 않나? 주가 조작, 허위 학력 위조, 불법 협찬, 각종 비선 논란과 지인 찬스, 수의 계약 논란 등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 국민들조차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김건희를 꼽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인간이 우리 여사가 뭘 잘못했냐, 뭘 잘못했는지 먼저 좀 알려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박수. 아, 작품성 대단해요. 김 비서실장이 왜 그럴까? 제가 계속 개돼지해서 불편한 시청자님들 계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개돼지는 여기 있었네요. 두 번째, 술은 안 마셨지만 맥주는 마셨다. 지난 8월 8일 서울에는 역대급 폭우가 내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각종 시민들의 불편이 있던 바로 그 시각 김대기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서 7시부터 8시 반까지 식사 자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식사 약속이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해요. 재난 상황에서 식사 약속을 갖는 게 부적절하지 않냐. 그런 지적을 하자 김대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재해가 났는데 어떻게 화기애애하게 술을 먹겠나? 술을 먹지도 않았고 중국집에서 식사하고 1시간 반 있었다. 이게 김대기의 말입니다. 이 발언이 있은 지 약 10분 후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약주 하셨죠? 그랬더니 김대기가 이래요. 맥주 조금 마셨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재해가 났는데 어떻게 술을 먹겠냐 하던 그 입으로 맥주 조금 마셨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어이가 없죠. 아니 근데 그 뒤에 발언이 더 황당해요. 이 앞에 발언 때문에 뒤에 발언이 잘 안 알려졌는데 황당하다 못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전용기 의원이 물어요. 국민들은 대통령이 어떻게 역할을 하시는지 보고 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어떻게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냐? 그랬더니 우리의 김대기가 뭐라고 해요? 요새는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다 비대면 아닌가? 전화로 다 할 수 있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역대급 망언이죠. 아니 재난 컨트롤을 비대면으로 한다는 우리의 김대기 비서실장. 와, 역대급이죠. 김 비서실장이 왜 그럴까? 이런 인간들이 최측근 참모라고 앉아있으니 대통령이 저 모양 저 꼬라지인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나도 팩트가 궁금하다 발언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부적절한 인간들이 참석해서 논란이 되었어요. 극우 유튜버, 주가 조작 피의자의 아들, 수의계약 논란이 있는 업체의 사장까지
뭐 아주 비리 종합 선물 세트들이 다 모인 곳이 대통령 취임식이었죠.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대통령 취임식 명단에 대해서 묻자 김대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도 팩트가 궁금해서 취임준비위원회에 물어보니 이미 다 파기를 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저한테는. 박수.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대답하는 거 보세요. 저희도 팩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알아봤더니 명단이 파기돼서 자료가 없대요. 이러고 있어요. 미친 소리죠. 이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가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2조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11조와 13조에 의하면 취임식의 초청 명단은 대통령 기록물이고 보존되어야 하며 폐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심의 없이 폐기했다면 법률 위반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다 라는 법이 명확히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인간이 아무렇지 않게 파기돼서 자료가 없다 당당히 말하는 이 폐기. 와, 이게 무식이 용감인가요? 와, 대단하죠. 그리고 이게 지들이 생각해도 법률 위반으로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뒤에 슬쩍 말을 바꿔요. 이제 와서 다시 명단이 있답니다.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죠. 이게 국회에서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었겠죠. 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리고 숨기고 속이고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더 웃긴 건 이런 일이 매일매일 버라이어티하게 계속 터지는데 책임지는 참모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드라마보다 더 황당하고 재밌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네 번째,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멍청한 비서실장. 이 김대기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말이 많았어요. 존재감이 너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김대기의 존재감이 없다라는 비판이 나왔고 한 보수 언론지의 칼럼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향해서 대놓고 그렇게 할 거면 세금 축내지 말고 물러나라라는 칼럼이 나왔어요. 이 김대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보수 언론에서도 이렇게까지 말을 하냐? 이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갖는 역할 때문이거든요. 비서실장은 당연히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이고 굳이 따지자면 장관급 지위를 갖습니다. 비서실장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역대급 비서실장들이 다 그래 왔고요. 윤석열은 비서실장으로 김대기를 발탁한 이유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이다,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라는 이유를 들었어요. 근데 최근 국회회의에서 보이는 모습은 뭐 얼어 죽을 정무 감각입니까? 정무 감각이 아니라 전무 감각이에요. 뭐 아는 게 없어요. 전무합니다. 그냥 덜 떨어진 대통령과 똑같이 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국민께 송구한 모습을 보이는 최소한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를 멍청한 발언들,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을 매기는 발언을 합니다. 몇 가지 볼게요. 첫 번째, 집중호우가 있었던 8월 초에 윤석열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재난 컨트롤을 했다고 본인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헬기를 타고 집무실로 이동할까 했지만 늦은 시간이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헬기를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이 사는 아크로비스타는 헬기 이착륙 시설 자체가 없다라고 하죠. 주민 불편 때문에 헬기를 이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거기는 헬기를 탈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국민을 상대로 아주 입만 열면 구라질이죠. 근데 김대기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윤석열을 아주 제대로 매기는 발언을 해요. 국회에서 김대기는 대통령이 헬기 이동을 검토하지 않았다.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 헬기로 이동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윤석열은 헬기를 타고 이동하려고 했다. 근데 주민 불편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헬기 이동을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구라를 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손발이 이렇게 안 맞나요? 두 번째, 김대기는 큰 논란이 됐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할 사안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이건 또 뭔 개소리인가요? 경찰국 신설은 여러분 대통령령으로 만든 거라고 했어요. 대통령의 지시나 대통령의 제가 없이 대통령령을 만든다고 지금 자백을 한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경찰국 신설이라는 중요한 안건을 대통령령으로 내서 경찰국 만들었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 무슨 하는 일들마다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대통령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한다? 이게 지금 윤석열이 바지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는 건가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참 저는 보면서 아니 대통령령인데 대통령이 지시를 안 했다? 그걸 또 비서실장이라는 인간은 자랑스럽게 입을 털고 있다? 아니 대통령 주변이 얼마나 체계가 안 갖춰져 있는지 와 이럴 수가 있나요? 세 번째 볼게요. 최근 한겨레 단독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이 출퇴근할 때마다 매일 700여 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된다라고 합니다. 지난 정부 때는 경비 인원이 약 400명이었는데 이 최초로 출퇴근하는 등신 같은 대통령 때문에 경호 인력이 거의 2배 가까이 투입이 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도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의 해명이 너무 황당해요. 경찰 인력이 늘어난 것은 경호와 관련이 없고 시위를 대비하기 위함이랍니다. 이건 또 뭔 개소리인가요? 시위 대비는 경호 아닌가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것 때문에 불필요한 인력이 동원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라는 건데 이 대통령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한 달이면 끝날 거라는 그 관저 리모델링 공사는 4개월이 되도록 안 끝나고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대통령실이든 대통령이든 나와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송구하다, 빨리 일 처리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법도 하거든요. 와, 근데 저 뻔뻔한 태도를 한번 좀 보세요. 사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거든요. 당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마다 교통을 통제하니까 시민들이 불편이 야기된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김대기의 대답이 정말 가관입니다. 김대기가 뭐라고 해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움직일 때는 교통 불편이 있다. 그럼 다른 대안이 있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와, 참 대단해. 어디서 데려와도 이런 덜 떨어진 걸 데려와가지고 대통령이 모자라면 참모라도 잘 데려올 것이지 꼭 지 같은 걸 데려와요 또. 아니 대안을 지들이 내야지 왜 야당과 국민에게 대안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윤석열이 뭐래요? 어떻게 할지 좀 알려주시죠. 똑같아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아니 대통령이 움직일 때 당연히 불편이야 있죠. 근데 매일 그렇게 출퇴근 시간에 고정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면 사과를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고 그게 상식인데 국민들의 불편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 미친놈들이죠 이거. 이런 놈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서민들을 위한다, 국민만 바라본다 이딴 소리를 해대는데 그게 진심이겠냐고요. 내가 움직이는데 국민들이 불편함 겪는 건 당연한 거라는 인식을 가진 인간들에게 도대체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그렇게 매일 700명의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출퇴근하면 좀 미안한 마음에라도 일을 열심히 하든지 송구한 마음을 갖든지 해야 되는데 하는 짓만 보면 그 700명의 경찰들은 내가 이런 인간 경호하려고 경찰 되었나 막 자괴감이 들 것 같죠. 네 번째,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황당한데요. 대통령실과 관저 리모델링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매우 이상하고 선정된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업체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그 업체의 실제 이름이 다 공개가 되었어요. 다누림건설, 히림, 21g 맞죠? 이 다 언론을 통해 공개돼서 저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업체들이 김건희가 기획한 전시회에 협찬을 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포스터도 언론을 통해 이미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수의 계약과 이 계약 과정, 선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김대기는 역대급 황당한 발언을 합니다. 어차피 미리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입찰 공고는 없다라고 말을 해요. 와,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상황인가요? 대통령실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나요? 이건 정말 덜 떨어진 게 아니라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대놓고 매기려고 저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미리 정해놓고 하다니요. 그게 특혜고 그게 불법인 거잖아요.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입찰이 세상에 어딨나요?
민주당 의원들은 누가 미리 정했냐라고 집요하게 묻자 그냥 다 보안상 말할 수 없다. 아니면 행안부, 경호처, 대통령실 서로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합니다. 이 지르 영상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래요. 정말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라니. 나라 꼴이 괜히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취임한 지 100일 간 넘긴 대통령실에서 하는 짓거리인가? 정말 얘네들은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아는 건지. 대단합니다. 2주 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1등 폐지 공장이 단독으로 김대기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교체가 유력하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그래도 김대기가 양심은 있는 인간이구나. 인적 쇄신의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보다 라고 했는데 역시 그럴 리가 없죠. 최근 김대기가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답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자리가 아니래요. 그럼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결론이 나왔죠. 폐지 공장의 오보와 김대기의 노양심. 정확히 딱 예상됐던 결론입니다. 조선일보의 오보, 김대기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요. 앞선 정부들의 비서실장들은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 국민들 앞에 먼저 사과하는 일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의 화살을 자신이 맞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보호했죠. 그게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비서실장은 왜 그럴까요?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도 못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도 안 하고 그저 우리 여사님 하면서 감싸기나 하고 대안을 지들이 만들어야지 국민과 야당에게 대안이 있냐라고 물으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비서실장. 어떻게든 자리나 꿰차고 권력의 맛이나 보려고 연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있으나마나한 비서실장. 그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이다. 우리 김 비서실장은 왜 그럴까요? 이상 에이스였습니다.